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의 지국이 있는 AP통신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 대한 북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꼭두각시, 아무 생각 없는 행정부 등의 단어가 들립니다. 미국 언론은 최순실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재조명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겼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지지율 상승 요인은 연방수사국의 클린턴 후보 이메일 재수사 이외에 여러 가지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후보를 더 이상 방어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오늘 아침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3%의 외국인이 클린턴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후보가 미국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대한 미국 주식시장의 퍼포먼스 패턴과 전문가 예측은 반대입니다. 그릭 요거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초바니사가 난민들을 고용하면서 외국인 혐오자들에게는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가슴이 우리를 여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유방 재건 수술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은 오늘도 현재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오하이오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도 이제 역시 민주당 색깔인 주를 흔들어 보겠다고 그쪽으로 가서 오늘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미국 언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언론이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좀 겉의 표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도하다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건을 나름대로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의 아주 심도 있는 보도는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전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라도 한국에서 전하고 있는 최순실 사건과 미국에서 보고 있는 점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은 대체로 좀 피해보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부패 스캔들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데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너무나 예외적이라고 평했습니다. CNN 방송은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시 최태민과 그의 딸인 최순실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박근혜는 꼭두각시 이런 표현들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꼭두각시라는 표현은 참 오늘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을 비유를 했는데 상당히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잖아요. 공교롭게도 라스푸틴이 라스푸틴이 러시아에서 그야말로 마지막 황제 부부를 농락하면서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했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이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대선 토론회가 열릴 때 서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꼭두각시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래서 단어가 아주 묘하게 이번 박근혜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이번 사건들과 연관돼서 조금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CNN의 표현이었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과연 이번 사건 이후에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그다지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한 30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것이 후퇴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해서 USC에 있는 두 명의 교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데이빗 강 교수 그리고 또 제가 라스트 네임만 기억하고 있네요. 황 교수, 황경문 교수 이 두 사람들의 말을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의 파워가 너무 강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제 데이빗 강 교수의 얘기인데
대통령의 파워가 너무 강하니까 어떠한 그 권력이 그 분권되지가 않고 분산되지가 않고 최순실 같은 인물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신임하고 한다면 그의 의견을 받들여서 뭐 체육부고 뭐 평창올림픽 비디오고 어떤 장관이고 청와대고 전부 그야말로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사람들을 심고 재벌 기업들에게서 돈을 갈취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그 독재를 사람들이 다시 연상하기 시작했다 하는 게 이제 지금 황경문 교수의 얘기인데 물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를 재건한 것에 대해서 항상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통치 스타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어떠한 경우에 딱 들어가면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그 현 대통령의 아버지와 딸의 통치 스타일이 비슷한 부분이요. 특히 언론에 대해서나 시위 진압 또 그 정치인 탄압 이런 것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이미 이제 그 식물 그 대통령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도자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요. 대통령이 큰 그 굵직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그 남아 있는 그 소소한 그 파워는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다시 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요. 물론 이제 그 기회주의자가 최태민과 최순실을 얘기하겠죠. 깊은 상처를 받은 젊은 여성에게서 이득을 취했다. 그 사실만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은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 수준의 스캔들이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의 표현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뉴욕타임스도 똑같은 것을 강조를 해서 썼는데 뉴욕타임스는 뭐 어제 이미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특별한 뉴스가 없다고 생각이 됐는지 이제 이 정도만 전하고 있습니다. 45살의 한 남자가 최순실이 그 숨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결국은 그 건축할 때 쓰이는 뭐 중장비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자동차로 이제 그 검찰청 건물을 이렇게 해서 검찰청 사람과 건물도 부서지고 사람도 다치고 한 그런 내용이요. 왜냐하면 그 최순실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죽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레이티스트는 여러분들께서 그 뉴스 시간에 다 들으셨기 때문에 물론 수사는 전반적으로 진행이 될 테고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야권까지 어우르는 어떤 그 내각 구성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내각이요. 그러나 뭐 지금 내각이 문제냐 결국은 대통령이 몸통이지 하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고 헌법에 따르면은 그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기소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헌법을 해석하는 그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에 따라서 소추는 금지하지만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면은 이제 지금 현재와는 달리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런 그 혜택은 없어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 사임을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별로 그 사임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국의 일부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현상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것이 그 보통의 그 대통령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본인이 빨리 그 사임하면서 수습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그 심지어는 그 야당조차도 대통령 사퇴라 하는 것은 목소리가 조금 멈춰졌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해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당이 계속 그 분열되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야당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국민 그 한국인이라는 이게 마음속에 너무 들어 있어서요. 잠시 제가 방송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태 때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 여당을 빼놓고 어떻게 그 나라를 생각하고 해야지 되는데 야당으로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인기 없고 또 여당도 인기 없어서 다음 정권을 그 생각하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있어주는 것도 괜찮다 하는 그런 해석들도 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임은 안 하고 뭐 원래대로라면 뭐 사임한다면 원래 그 총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지금 뭐 황교안 총리도 너무 인기 없지만 그리고 나서 또 바꾼다고 하고요. 60일 안에 이제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야지 되는 게 한국의 법인데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탄핵도 지금 원치 않고 있죠. 탄핵을 해서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그 에너지만 낭비한다는 그 판단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의 환율도 원화도 이제 0.9%가 내려갔고 주식값도 0.7%가 내려간 것이요. 그리고 문제의 그 최순실 씨는 독방 쓰고 있던데요. 아주 그 미국 언론, 로이터 통신의 표현에 따르면 지위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독방에서 바닥도 따뜻하게 데워진다고 하고 텔레비전도 있고 텔레비전은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접는 매트리스도 있고 토일렛도 독방이니까 당연히 따로 있는 그런 그 독방에 있다고 하고 AP통신이 유일하게 지금 북한에 평양에 그 지국을 두고 있는 북한 바깥의 그 언론이잖아요. 오늘 그 AP통신의 이 보도를 박스뉴스 등 많은 미국 언론도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데 평양에서는 지금 그 서울에 이런 그 정치 스캔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1968년도에 이제 AP통신 보도입니다. 북한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결국은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하에 의해서 중앙정보국장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됐었고 지금 그 북한의 그 누구죠? 평화군축연구소장이고 북한 그 외무성에서요 맡고 있는 그래서 이제 유엔의 어떠한 의사 전달 같은 것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전민덕 그 북한 평화군축연구소장이 외무성 소속 AP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그 한국은 너무나 그 쇼킹한 뉴스에 나라 전체가 죽을 듯 한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여러 그 통신, 뭐 북한이야 언론을 다 그 정권이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박근혜 행정부를 정치 방향도 없는 행정부, 아무런 생각이 없는 행정부 이런 표현을 했고 기형이고 비정상적이고 바보 같은 행정부. 부패한 국가의 필연적인 결과다. 이게 이제 노동신문의 표현이고 중앙통신은 흉측한 파워를 등에 업은 부패, 전례 없는 것, 남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아침 그 한국 뉴스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이번 사건 이후에 이제 북한이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굉장히 비난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점을 찍고 있다. 이런 그 새누리당 쪽으로 기운다 하는 것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상당히 비난한다고 긴 기사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런 내용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 북한의 원래의 그 원색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또 한국 사람이 뽑은 그런 그 대통령이잖아요. 나라를 그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라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 전하지 않으니까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세계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의 예를 들어 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이나 뭐 우리민족끼리 이런 곳의 그 웹사이트를 보면은 특대형 제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정치 추문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실책을 평한다. 이런 논설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남조선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 현장,
전 지역에서 박근혜 하야 요구 급증,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 독재자의 전철을 밟은 청와대의 악녀, 비참한 종말이 청와대 악녀를 기다린다. 또 순실공화국, 최순실공화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 애비의 그 딸, 향수가 아니라 악취가 피어 더욱 버림받게 될 뿐이다. 청와대, 이 말씀은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지금 그 남한의 사태를 보고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지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네, 미국의 대선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그 뉴욕타임즈 웹사이트에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뭐 90% 정도 당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것을 90%라고 하는 것이 10%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뉴욕타임즈야 또 워낙에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는 언론이니까 그렇고, 분명히 뭐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트럼프 후보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아무튼 선거를 치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유권자로서, 시민권자로서, 아니면 영주권자라도 바라보는 뜻에서 세계 다른 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조금쯤은 한 7분 정도, 8분 정도 잠시 뒤에 투자하셔도 좋다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하이오주에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원 유세를 하게 되고, 클린턴 후보는 오후에 플로리다주에 또 가는군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오늘 위스콘신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될 텐데, 뉴욕타임즈가 이제 오늘 그 트럼프 후보가 90년대 초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의 경고까지도 무시하고 아주 그 무리수를 뒀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뭐 불법은 아닌 것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을 수 있다 하고 폭로를 했었던 게 뉴욕타임즈이기 때문에 그 후속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금 보고 기록을 지금 볼 수 없으니까 완벽한 내용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그 뉴욕타임즈가 러시아와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관계, 지금 민주당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가 어떠한 그 직접적인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그 내통하고 있다, 그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뉴욕타임즈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뭐 민주당의 그 이메일 같은 것을 해킹하고 한 것은 이제 미국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크렘린이 관여를 했다고 보고 있으니까는요. 이제 그런 것들은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그 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힘을 약하게 하고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심어 넣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CNN 방송의 이제 커멘테이터였던 그 블랙 여성이죠. 더나 브라질이 한 번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힐러리 클린턴 그 예비선거 당시에 타운홀 미팅 CNN이 주관하는 것에서 무슨 질문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선거위원장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줬다는 것이 드러나고 나서 현재는 이 더나 브라질이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그 위원회의 그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게 끝나면 다시 CNN으로 이제 돌아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고리를 CNN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이제 깨버렸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연방수사국 제임스 코미의
그 갑작스러운 정말 그 폭탄을 터뜨려버린 그런 것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부분도 지금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이 입장이 다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어제도 계속 그 코미 수사국장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 며칠 남겨두지 않고 이제 일주일 딱 7일 남았잖아요. 어제가 8일 남았었던 때고 그리고 뭐 열흘인가 열하루 남겨두고 열하루였겠네요. 금요일이었으니까 코미가 그런 것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계속 그 코미 국장을 비난을 했고 백악관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코미 국장이 그런 것을 그 법무부의 가이드라인도 사실은 무시하고 자신의 보스인 법무부 장관 로레타 린치가 하지 말라 하는 것도 거부하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도 알리지 않고 대통령이 지원하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조사하겠다고 의회에 편지를 보내서 알린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알리지 않고 이게 이제 새어나오면 그러면 우리 연방수사국이 참 힐러리 돕기 위해서 더리 플레이를 했다는 오해를 받으니까 투명성을 위해서 했다는 설명과 함께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것은 아니다. 드러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고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수사국장이 그렇게 한 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믿는다. 그는 굉장히 아주 그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고결한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평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다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또 사실은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명을 했었던 그 수사국장이 그 못했다 하고 말할 수도 사실은 없는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65만 개의 그 이메일 가운데서 비밀 문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려내야지 되는데 이것도 참 최신식이더군요. 여기에 이제 스페셜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쫙 그 넣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가려내는 거예요. 이미 연방수사국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 제시했었던 그 이메일 가운데서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인가?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의 지금 그 선거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인 후마 아버딘의 그 남편 컴퓨터에서 나온 것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제출한 것과는 달리.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그것부터 딱 가려낸다고 하니까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뭐 CCBB를 가려내기에 시일이 조금 단축될 수도 있다 싶기도 하고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민주당이고 힐러리 클린턴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칼럼니스트 유진 로빈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의 그 같은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어쨌든 숨 깊게 들이쉬고 트럼프를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나가서 힐러리 클린턴을 찍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업데이트를 전해드릴까요? 가장 그 최근의 것은 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46% 대 45%, 1%포인트 앞서간다는 거예요. 어제는 1%포인트 뒤진다고 했고 며칠 전에는 2포인트 뒤진다고 했고 일주일 전에는 12포인트 뒤진다고 했었던 ABC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결과가 일주일 만에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앞서간다로 나왔고 ABC 서베이하고 서베이 몽키 공동 여론조사 결과는 어제보다 또 많이 떨어졌네요. 반토막 났네요. 반토막도 더 났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포인트 앞서간다고 했는데 오늘은 2포인트 앞서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Real Clear Politic이 조금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Real Clear Politic의 여론조사 결과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포인트 앞서가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국적인 지지율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스윙 스테이트인데 스윙 스테이트가 자꾸만 그 오락가락합니다. 확정적인 주는 확정적인 주인데 조금 이렇게 저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선거 일주일 남았는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그 ABC나 MBC처럼 힐러리 클린턴을 전폭적으로 그 지지하는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이기는 것이 과연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이 던진 그 폭탄성 발언, 진짜 그 폭발 선언이잖아요. 폭발적인 선언이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확한 영향은 내일쯤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과연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밖에도 어제도 그 트럼프 후보가 선거 유세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지금 프리미엄만 계속 올라가고 하는 그런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만들겠다 하는데 그러한 것도 조금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트럼프 후보에게 플러스로 또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뭐 많게는 10% 정도, 10%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 선거 날이 일주일 정도 다가오면서 트럼프 쪽으로 마음을 정한다.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는 물론 무당파가 가장 많겠죠. 그러나 전례 없는 후보였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에게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은 안 돼, 찍을 수 없어 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당 때문에 공화당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트럼프에게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오하이오주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예비선거 때 저는 이 존 케이식이 가장 대통령스러워 보였다고 그 토론회를 통해서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 존 케이식이 결국은 이제 후보 도중 하차를 하면서 오하이오주에서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어도 그 오하이오 주지사고 본인이 이제 후보로 출마했었는데도 전당대회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존 케이식은 내가 약속했던 대로 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요, 이 라이린 캔디데이트, 이렇게 글로 써서 하는 캔디데이트 있잖아요. 그게 이제 certified 된 그 18명 쓸 수 있는 후보들의 이름이 18명인데 그 18명에 포함되지도 않은 존 맥케인에게 본인은 그 투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지만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그 박스 앤 프렌즈에 출연을 해서 이제 지난주에 본인이 이미 투표를 했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잭슨빌에서 투표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했다. 내가 약속했던 대로. 물론 지난달에 뭐 여성들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비디오 테이프가 발표된 뒤에 더는 그 트럼프를 방어할 수 없다 하고 입장은 공화당의 이제 최고 넘버 정치 서열 1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약속했던 대로 공화당의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공화당 사람이 투표를 반드시 해야지 된다면 여러 가지 결점들이 많고 끊임없이 결점이 나오고 하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현재 어제 그제 뭐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당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임스 코미 그 연방 수사국장 같은 경우도 참 그 오바마 대통령이 순진했지. 아무리 그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게도 반발을 하고, 그랬었던 그 평생 공화당이라고는 하지만, 공화당을 왜 연방수사국장으로 두나,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그 당의 사람을, 누구도, 힐러리 클린턴도 싫고, 트럼프도 싫다면, 민주당은 클린턴, 뭐, 공화당은 트럼프에게 찍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많겠죠. 락 더 보트라는 기구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또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뭐 칠레,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 스페인, 영국. 맨 앞에 제가 써놓고도 모르겠어요. 마르라고 쓴 것 같은데 마르로 시작되는 나라가 없잖아요. 이거 어느 나라인가요? 아무튼 이런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73%가 힐러리 클린턴, 27%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지난번에는 인공위성이 아니고 뭐죠? 인공지능은 트럼프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에 증권시장의 그 동향이요. 그리고 증권시장의 그 전문가들 이게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 된다 하는데 답이 엇갈리게 나왔는데요. 반대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그보다 저는 이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마켓에 가시면 요거트 어떻게 사세요? 하나 팁 드리면 요거트 이렇게 뒤에 보면은요.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네임 가운데 하나인 H자로 시작되는 것도 설탕이 맨 앞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에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설탕 같은 거 넣지 않은 또 유전 공학적인 그런 것들은 하나 또 넣지 않은 그릭 요거트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그릭 요거트의 대명사인 초바니의 창업자가 난민들을 많이 이 공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굉장한 위협도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재미있어서요. 의미도 있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의 시스템은 트럼프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고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CNBC가 보도를 했는데 보통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7월 31일부터 10월 32일까지의 주식시장 동향을 보면은 이렇답니다. 마켓이 이때에 내려갔으면 현 정부가 진다는 얘기고요. 도전자가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86%. 그러니까 그렇다고 도전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은 도전자가 트럼프 후보가 되는 것이고 현 행정부의 힐러리 클린턴이 도전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고 현 정권의 후보가 마켓이 내려갔는데도 이 기간 동안 네거티브였는데도 이기는 있답니다. 8번에 한 번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물론 역사가 완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반응을 보였었잖아요. 이제 금요일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이제 아침 11시 즈음에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주식시장이 탁 내려갔다가 물론 회복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마켓이 올라갔을 때는 반대로 집권당이 이긴 비율이 82%였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CNBC가 전하기는 predict.org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가능성을 마켓 전문가들이 한 71%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번에는 뭐든지 항상 전통적인 것과 다른 것이 많아서요. 그저 이제 나중에 다음 주 화요일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좀 정리가 저절로 되겠죠.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릭 요거트 회사 브랜드네임 초바니 파운더가 파운데이션 재단도 만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공장에서 하이어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누구나가 다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미국을 이슬람 신자들 나라를 만들려고 해 하면서 굉장한 위협을 하고 특히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공격들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이 초바니의 창업자 이름이 함디 물루카야라는 사람인데 최근에도 한 300명 정도를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일을 하게 했답니다. 난민이 일을 하게 되면 쉘터에서 나와서 그날부터 이제 난민이 아닌 거잖아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창업자 자신이 터키에서 온 이민자예요. 터키에서도 크루드족인데 원래 뉴욕에 와서 공부하려고 왔다가
보니까 요거트 같은 것, 그 집에서 이제 그 가정에서 하는 식도로 팻타치즈 같은 거 만들다가 이제 그 뉴욕에 있는 한 그 회사가 문을 닫는다 하는 것을 듣고는 스몰 비즈니스 론을 80만 달러를 받아서 2000년도에 그 그릭 요거트 같은 것을 시작을 해서 2007년부터 이 초반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그릭 요거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2주 저 특히 어디 아이다호든가요? 그 주에 이제 난민들이 많으니까 재단을 만들고, 왜냐하면 그리스 섬에 그 레스보스 섬에 가서 직접 그 난민들의 그 상황을 거기서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는 뭐 그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그 이민자들을 싫어하고 하는 그 우파 측에서 미국을 무슬림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고 굉장히 그 비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것을 그 지지하는 그 지역의 시장에게는 그 트윈폴즈 시장에게는 살해 위협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초반이 사이에 이 그 창업자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아무튼 그 굉장한 그런 분위기 정도를 보도를 하고 있고, 난민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최저임금도 주고요. 난민들이 자동차가 있겠어요? 하니까 자동차, 버스 같은 것을 이제 보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터키에서 온 난민들을 공장에 와서 일하고 또 이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지난해에 이 초반이가 15억 달러 요거트를 판매가 그 정도 되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올해 다보스에서, 다보스 그 세계 경제 포럼 있잖아요. 그곳에서 난민들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고, 본인이 또 그 텐트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 시스코라든가 IBM 같은 회사도 요즘은 이 초반이처럼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일을 하는데, 특히 인터넷에서 지금 가장 좀 우파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는 브레이트바르트 아니면 WMD 같은 이런 그 웹사이트에서는 굉장히 그 사실과는 다른 것도 그 기초에서 초반이의 그 창업자와 초반이를 비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초반이의 창업자는 10% 그 초반이 주식의 10%를 고용주에게 지금 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가 외국인을 혐오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 초반이의 이런 좋은 뜻의 이런 일들이 악몽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요즘 한인 여성분들 가운데서도 유방암 수술 받고 나서 유방을 다시 이제 수술하는 이제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미국에서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Going flat. 플랫가 이 평평하다 할 때 그 플랫이요. 미국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아니면 직장에서 going flat이라고 여자들끼리 얘기를 한다면 그게 이제 가슴이 플랫하다. 더군다나 이제 그 유방암 수술을 받고 유방을 완전히 없앤 뒤에 그 가슴을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going flat 무브먼트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고 그 가슴을 제거하고 나면은 의사들이 아직까지는 대부분 여러 가지 뭐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유방을 다시 이제 그대로 만드는 임플란트를 하는 것을 권한다면서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작용도 있고, 아무리 아직까지 잘 만들어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느낌도 없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안 하는 그런 여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 아마 일요일 날 나오지 않을까요? Well 그 섹션에 보면은 한 여성이 가슴이 하나도 없는데도 참 예쁘네요. 템포러리 타투인지 아니면 영원한 타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쪽 가슴에는 연꽃이 그려 있고 그 연꽃을 향해서 이렇게 잠자리 같이 보이는데요.
잠자리가 가고 여성이 딱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5살의 한 여성인데 재건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의사가 컵 사이즈로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45살이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그 환자들을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도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방을 다시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원래 그 유방이 작았었던 여성까지는 유두는 붙여준다고는 하던데 한국 같은 데서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이 보도가 굉장히 그 긴 내용인데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중간에 이제 가슴이 우리를 여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 전문가들도 가슴을 다시 그 임플란트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정형 수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케이스에는 꼭 성형이라기보다. 근데 기능이 없다는 면에서는 성형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성형, 정형이 다 오고 갈 수 있나요? 정확하게는 이건 성형인 거죠. 그렇죠?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슴이 필수, 임플란트 다시 하는 게 필수라면서 오랜 동안 여성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또 보험 그 커버리지도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것까지 받아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여성들이 다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요. 예를 들어서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1년도에 권고받고 이제 그런 수술을 한 것이 63%, 어떤 조사로는 한 80% 정도는 했다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의사가 여성들의 그 삶의 질을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요. 너무 의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한다 하면서 거부하는 여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방을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여성의 3분의 1은 여러 가지로 그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제거 수술을 받아야지 되고 또 한쪽을 했는데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되고 어떤 여성들은 그 제거 수술을 받고 나서 암과 싸웠던 것보다도 더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안 해도 된다,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그 옵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환자들이 다 이런 그 유방 그 제거 수술을 원하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극단적인 예가 되는데 수녀가 유방 수술 그렇게 원하겠어요? 댄서도 마찬가지죠. 댄서도 너무 큰 유방이 발레리나에게는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유방 재건 수술을 받지 않는 그런 그 여성들 가운데서는 서포트 그룹도 있고 미국에서 그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을 통해서 평평한 가슴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더 가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스카프를 많이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쁜 요즘은 그 템포러리 타투가 너무 예뻐서요. 딱 그 베이비 오일로 지우면 지워지는 그렇게 템포러리 타투도 하고 아무리 그 임플란트를 받아도 나의 그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무겁다잖아요. 또 무겁고 또 그 덥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그 going flat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에 이런 것에 손을 내미는 여성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그 전에 그 초반이 그 공장이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아이다호입니다. 아이다호의 그 트윈 폴즈네요. 그 창업자 이름 함디 물루카야고 초반이 요거트는 설탕 같은 거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